자, 유형 1번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돼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돼 있고, 뭐 교재에는 이게 지금 대표 유형이 16번으로 돼 있거든요. 대표형이고 문제번호는 16번인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A라고 하는 점이 있어. 3,3.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B라고 하는 점은 뭐였어?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선생님, 좌표가 두 개씩 주어져 있는데요. 무슨 뜻이야, 얘들아? 평면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둘 사이의 거리. 둘 사이의 거리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써? 이렇게 쓰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나왔다는 거야? 5 루트 2가 나왔대. 이렇게 해주는 뭘 구하라고 돼 있어? A 값을 구하래.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자, 생각하자. 문제는 절대 우리한테 페이크를 쓰지 않거든. A 값의 합을 구하래.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 값이 최소한 몇 개는 나온다? 두 개는 나온다는 얘기야. 최소한 두 개는 있다는 얘기거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선생님,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바보죠. 이거 왜 그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럼 뭐야? 공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공식이 뭐였어? 루트. 한쪽에서 다른 쪽을 뺀 다음에 제곱. 이거였는데, 지금 절대값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제곱하면 절대값 녹아버리는데, 따라서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까요? A 더하기 1에서 암산할 거야. A 더하기 1에서 3을 뺄 거야. A 더하기 1에서 3을 빼면 얼마야? A-2가 될 것 같은데, 그거의 제곱. 또 암산할 거야.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뺄 거야.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래, 얘들아.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5인데, 그걸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써서 깔끔하게 구했어.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대? 5루트 2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푼 것 같은데? 얘들아, 그냥 식 세웠고, 이거 산수만 정리하면 돼. 그 다음, 이제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A하고 B가 같대, 얘들아. A하고 B가 같으면, 양쪽을 제곱해봐. 제곱해도 뭐해? 같죠. 이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둘이 똑같아. 그럼 제곱해도 똑같겠지. 그럼 봐봐. 지금은 얘들아 그냥 풀었어. 그랬더니 얘들아 꽤 길쭉한 루트가 나와. 보기가 싫거든. 그럼 똘똘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 처음에 시작할 때 뭐하고 시작하는 거야? 제곱하고 시작하겠죠. 똘똘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제곱을 하겠지. 그러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는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 다음 5루트 1을 제곱하라고 5를 제곱하면 25고요. 루트 1을 제곱하면 2니까 곱하면 50인데. 자, 여기까지 됐고요. 전개할게. 집중력 흐트러지는 친구 보여? 이것도 집중 못하면 그냥 공부는 포기하시는 게 답이야. A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A. 그 다음 암산합시다. 4, 25 더하면 29, 5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1. 여기까지 된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자, 여기 봐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바보들과 똘똘한 친구의 차이는 딱 한 줄이거든. 봐봐, 여기 봐줘. 이걸 풀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푸는 똥멍청이들이 있거든. 열심히 인수분해.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A가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뭘 구하라고 그랬어?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라고요. 합. 그럼 선생님, 이거 풀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풀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A 값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 두 개에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요. 그럼 이거는 1학기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얘기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얼마 될까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선생님 그래봤자 몇 초 차이가 안 나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 그 몇 초가 모여서 몇 분이 되고 나중에 시험 시간에 왜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요, 선생님? 풀이가 후지니까. 저는 왜 자꾸 실수를 할까요? 실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풀이가 후지니까. 남들은 그냥 끝냈는데 혼자서 계속 더 풀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통계에서 배우는 확률이거든. 확률적으로 실수 확률이 많아지지. 왜? 산수를 많이 하니까. 두 번째. 평상시에 문제 푸는 거랑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태도가 다르니까. 수학 잘하는 애의 특징은 뭐야?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시험 문제 풀듯이 풀어. 졸라 집중해서 풀어. 그러니까 걔는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해. 근데 수학 못하는 애의 특징이 뭐야? 세워라, 내워라.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이 짓 하다, 저 짓 하다가. 그렇게 풀어가고 틀리면 어떤 자책감도 없어. 계산 실수해서 낄낄대면서 또 고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야. 내 말 명심해. 평상시에 시험 문제 풀듯이 풀어. 그럼 시험장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제가 덜렁대서, 긴장해서 전국 1등도 긴장해. 전국 1등의 성격도 덜렁대는 놈 많아. 걔네가 안 틀리는 이유는 평상시에 훈련을 그렇게 하니까. 이 말 명심했으면 좋겠어. 평상시에 습관이 그대로 시험장에 갈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보는 수능장에서 똑같아. 한 문제를 풀더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풀 것.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는 됐고요. 상이고 여기서 하나의 또 기준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친절한 문제야. 왜? 자, 다음 우리 같은 좌표평면 밑줄 쳐야지. 좌표평면에 밑줄 쳐야 돼. 평면을 줬구나.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 점 A는 0,10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A점이야. 0,10에서 출발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왔어. 드디어 매초 3의 속력. 매초 3의 속력으로 어딜 향해서 아래로 움직인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라고 하는 점은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대. 자, B라고 하는 점은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얘는 매초 4의 속력. 속력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대? 오른쪽으로 움직인대.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최소값을 구하래.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볼게. A라고 하는 점이 얘들아 0,10이었어. 이때는 얘들아 점이 뭐하고 있었지? 정지에 있었어. 그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B라고 하는 점은 얘들아 원점에 있었대. 이때도 정점이었어. 점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다가 갑자기 점이 움직여. 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점이라고 부르죠. 움직이는 점을 우리는 동점이라고 부른다. 점이 움직여. 자, 그런데 볼게 얘들아.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속력이 뭐더라? 빠르기요. 빠르기. 세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그냥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요. 속력은 빠르기야. 속력은 빠르기다. 속력은 빠르기다. 저 자동차의 시속이 100km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인 거야? 100km는 얘들아 뭐지? 속력이야. 다시 뭐라고요? 속력, 빠르기야, 빠르기.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간다? 100킬로를 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잖아. 똘똘한 친구는 이걸 고민하는 거지. 시속 100킬로래. 그럼 어떤 궁금함이 들어? 전진이야, 후진이야? 사실 이게 궁금해야 돼. 앞으로 100킬로야? 뒤로 100킬로야? 근데 그게 궁금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궁금하지 않으면 속도하고 속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인 거지. 속도는 빠르기랑 방향까지. 속력은 빠르기만. 속력은 그냥 빠르기야. 매초 3의 속력이라 무슨 뜻이야? 똑딱 1초에 3만큼 움직인다는 뜻이야. 뭘로? 방향을 모르겠어.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뭘 알려줘? 아래로라는 말을 주는 거지. 빠르기는 3인데 밑으로 움직인다. 이 뜻인 거야. 다시. 얘
몇 초? 4. 똑딱하면 4씩 움직인대. 근데 어디로 움직인대? 오른쪽으로 움직인대. 아, 방향을 주는구나. 왜? 빠르기만 줬으니까. 속력만 줬으니까. 거기까지도 이해했어? 그럼 이제 질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모든 움직이는 것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싶어. 선생님, 왜 설명해? 아니,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그러려면 뭔가 변수가 필요해. 뭔가 변수가 필요하거든. 그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 볼게. 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다시 한번. 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키가 커.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의 몸무게가 늘어.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이 늙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색깔이 바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수 잡을 때 최고의 변수는 바로 뭐야? 시간이야. 영어로 time이고요. 첫 글자가 뭐야? t야. 그래서 선생님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세요? 잘 들어. 선생님 똑딱하면 3 움직인대. 그럼 2초가 지나면 6, 3초가 지나면 9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걸 궁금해 하시면 안 돼. 똑딱하면 4 움직인대. 2초 지나면 8, 3초 지나면 12. 그걸 궁금해 하지 말라고. 둘 다 움직여.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변수는 t다. 시간이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야 돼? 딱 이게 궁금해야 돼. t초는 어떻게 될까? 이게 수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테크닉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없으면 답을 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앞으로 미분을 배우시고 뭐를 배우건 간에 움직이는 게 계속 나와. 그때부터 꼭 기억해. 선생님이 얘기했어. 모든 것들은 시간 앞에서는 다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수는 t다. 그리고 뭐를 고민해야 돼? t초를 고민해야 돼. 선생님, 왜 t초예요? 지금 단위가 초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시속이라고 줬어. 그럼 이게 시간이라는 뜻이니까 그때는 뭐가 궁금해야 돼? t시간 후가 궁금해야겠지. 근데 지금은 단위가 초다. 그럼 끝났어 이제. 가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시간을 변수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 그러면 t초는 어떻게 될까? 그것만 표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여기까지. 그럼 간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자. 선생님, B부터 해볼게. X축 위로 움직여. X축 위로 움직이니까 높이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Y좌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냥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X좌표가 변할 텐데 봐봐. 1초에 4가 2초면 8이야. 자, 암산이야. 3초면 4 곱하기 3, 12야. 그러면 t초는 1초 뒤에는 4 곱하기 1, 2초 뒤에는 4 곱하기 2. 그러면 t초 뒤에는 4 곱하기 t겠네. 따라서 선생님 0이었는데 4t만큼 갔어. 그럼 얘들아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4t, 0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 다음 여기 볼게. 몇 초? 3이야. 1초에 3, 2초에 3 곱하기 2, 6, 3초면 3 곱하기 3, 9. 그러면 t초는 3t일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는 y축 위로 움직여. y축 위로 움직이니까 x좌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0일 거야.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신경 써줘. 선생님 t초가 지났어. 그랬더니 얘들아 요 길이가 얼마가 됐다고? 3t가 된 거야. 그런데 얘들아 위로 가면 플러스잖아.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 밑으로 간다며. 밑으로 가니까 길이는 3t인데 밑으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런데 원래 높이가 얼마였어? 원래 높이가 10이었거든. 그러니까 10에서 3t만큼 밑으로 왔네. 다시요. 10에서 3t만큼 밑으로 왔으니까 요즘의 좌표는 뭐라고 쓰는 게 맞아? 10-3t가 되겠지.
10이었는데 3t만큼 밑으로. 10이었는데 3t만큼 밑으로. 10이었는데 3t만큼 밑으로. 그래서 y좌표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도 콜 좋았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봐봐. 점 A가 왜 여기 있어? 우린 t초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점 B가 왜 여기 있어? t초를 표현했으니까. 그때 얘들아 두 점수의 뭐를 구하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시간이 변하면서 이 거리가 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저 거리가 계속 변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얼마일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가야죠. A와 B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겠니? 네, 공식을 배웠습니다.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거리 구해볼까? 간다. 선생님 저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풀면 안 돼요? 오케이, 그건 똘똘한 친구지. 봐봐. 직각이잖아.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풀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리 공식 쓸 거야. 자, 거리 공식 쓸 거야. 자, 뭐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뺄까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4t에서 0을 빼. 그리고 제곱할 거야. 그 다음 0에서 여기 보자. 0에서 얘를 뺄 거야. 0에서 얘를 빼면 부호가 바뀌겠네. 부호가 바뀌어서 뭐가 돼? 그리고 제곱할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그냥 딱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건 뭐야? 아, 기껏해야 2차식이구나. 1학기 때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던 그 2차식이구나. 자, 16t의 제곱, 9t의 제곱, 25t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전개하게 되면 60t 더하기 100. 그냥 산수는 좀 빨리 하자. 그냥 암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질문.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최소가 무슨 뜻이라고요? 제일 작은 값이죠.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봐봐. t에다 얘들아 1, 2, 3, 4 같은 거 대입해봐. 대입하면 그때그때 값이 변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 B의 거리가 바뀐다는 뜻이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아니야? 여기 봐줘. 둘 중에 누가 커? 루트 5가 커. 둘 중에 누가 작어? 루트 3이 작어. 왜? 루트는 알맹이가 작아지면 전체 값도 어떻게 돼? 작아져.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루트는 알맹이가 작아지면 전체 값도 작아진다. 질문.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전체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런데 루트래며. 루트니까 결국 뭐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알맹이가 제일 작을 때. 알맹이가 제일 작으면 루트를 씌워도 제일 작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거든. 그럼 여기까지 딱 쓰는 순간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고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내가 강조한 게 있는데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요. 뭐만 기억하면 돼? 대칭축. 대칭축만 기억하면 된다. 볼게요. 최고창이 양수야. 어디로 볼러? 아래로 볼러. 가운데 대칭축이 지나가는데 변수가 지금 누구야? t인데요. 대칭축 공식이 뭐였어? 불러줘. 대칭축 공식은 뭐였더라?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개수. 1창의 개수. 아직도 대칭축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면 정신 나간 친구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뭐 강의 우리가 다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전국에 있는 친구가 다 볼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만 모르는 거야. 너만. 대칭축 공식을 모른다는 건 너만 모르고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너만 바보야. 명심해. 자, 그럼 됐어 얘들아. 얼마 이거? 약분할게. 5분의 6인데. 선생님, 주어진 요 2차식은요. 이렇게 변해.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 제일 작을 때를 원해. 요 때야. 요 때나 얼마 대입하면 풀 수 있겠어? 5분의 6을 대입하면 풀 수 있겠네. 선생님 숫자가 너무 거지 같은데요? 어쩔 수 없잖아. 요 때 대입한다. 5분의 6을 대입할 거야. 5분의 6을 제곱하면 25분의 36. 지워지고 36. 자, 5분의 6을 대입할 거야. 5분의 6을 대입하면 5하고 60 지워지면 12. 12 곱하기 6 하면 마이너스 72. 더하기 100. 70에서 36을 빼면 마이너스 36. 100 더하면 64. 답은 얼마? 8. 무슨 얘기야? 두 점 사이가 가장 가까울 때 거리가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만 물어볼까? 아니, 그때는 몇 초 후야?
라고 물어보겠지. 몇 초 후에? 5분의 6초 후에. 다른 말로 1.2초가 지났을 때가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뒤로는 거리가 점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를 굳이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식을 세워서 풀고 싶다면 반드시 뭐를 도입해라? 시간 t를 도입하고 언제를 상상해라? t초를 상상해라. 이 말은 정말 유명한 말이야.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돼. 그 다음 지금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 나한테 안 배웠던 친구들도 뭐 많으니까 한마디만 내가 한다면 착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이해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는 영어 단어 배우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중하위권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상위권 친구들은 알죠. 수학은 100% 암기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해죠. 이게 상위권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목의 특성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가셨고 수학을 좋아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갔어. 그럼 서울대 수학과에서 4년 동안 뭐를 배우냐면 수학 문제를 푼다? 아니요. 유명한 증명 한 300개 정도 배우고 나와요. 그러면 그 증명을 배우는 게 뭐야? 증명을 외우는 거야. 짧은 증명은 한 2페이지, 긴 증명은 10페이지가 넘어. 그걸 다 외워서 시험지, 대학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 시험 볼 때 그걸 다 외워서 쓴 다음에 그걸로 점수 맞고 잘했어라고 졸업하는 거야. 끝.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난 수학 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수학과 가시면 진짜 실망해. 증명만 배우거든. 4년 내내 증명이거든요. 좋은 학교는. 그러면 4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증명만 암기하는 거야. 증명을 왜 암기하죠? 아까도 설명했어. 여러분들이 어디를 건드리면 화를 내잖아.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은 이 버튼이 있는 거야. 문제 봤을 때 마음속에 버튼이 100개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딱 읽다 보면 수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에서 5번 버튼과 12번 버튼에 불이 들어와. 이거 5번과 12번 버튼 눌러서 풀면 되겠구나. 이게 최상위권 아이들이 수학을 푸는 그 메커니즘이야. 하위권 애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문제를 이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지. 뒤에 나오는 배점 높은 문제는 손도 못 대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왜? 평상시에 공부를 그렇게 안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수학은 뭐야? 100% 암기야. 고등학교 수학은 100% 암기야. 지금 수능도요? 아니, 수능은 조금 아니지. 그러니까 수능이 어렵지. 수능 30문제 중에서 25문제는 암기야. 다 봤던 문제야. 5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수능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 내신만 얘기할게. 처음 배우는 이런 기본 강의에서는 내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뭐가 발상 버튼이에요? 이게 발상 버튼이야.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어. 이게 발상 버튼이야. 직각이 보이면 좌표축을 한번 도입해볼까? 이게 발상이지. 그런 생각 없이 여기 있는 문제를 그냥 시키는 대로 풀어. 그게 어떻게 수학이니? 시간 낭비고 샤프심 낭비 아닌가 싶어. 그래서 꼭 기억했어. 지금 중요한 발성 2개 배웠거든요. 2개 배웠고 사실은 3개 배웠지. 대충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는 2개 배웠다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2점 사이의 거리를 유도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썼어. 그럼 직각삼각형이 원래 있었어? 아니,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어. 그게 발상이에요. 그게 발상.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수학 문제를 간지나게 풀 수 있다. 시간이 들수록 점점 간지나게 풀 수 있다.